자, 그 다음에 발해. 발해는 그냥 정치에서 요 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사람만 기억하시면 된다. 대조영, 왕들 물어본다고 정치에서도 또. 오히려 발해가 이 왕들이 더 잘 나와. 대조영, 그 다음에가 대무예, 그 다음에가 대흠무, 그 다음에가 대인수. 발해의 왕이 설마 내왕은 아니겠지. 근데 내왕만 나와. 그러니까 내왕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대조영. 그래서 이거는 발해의 왕들의 이름이야. 이름. 성은 뭐야 그럼? 대시인 거지. 그래서 발해 왕족의 성씨는 대시. 근데 이 대시가 대조영부터 비롯해가지고 이게 고구려 성이란 말이야. 고구려의 성. 이 대시가 다 무슨 성이다? 고구려의 성이야. 고구려의. 쓰지 말고. 대조영은 그래서 고구려의 유민이야. 고구려의 유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발해는 기본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거든. 그걸 집중해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의의를 물어볼 때. 그래서 발해는 기본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지금 한 거야. 고구려의 발해 왕족의 성씨는 고구려의 성인 대시. 대시. 그다음에 이건 이름이고 그 끝에 있는 게 그게 이제 시호라고 해. 이 사람은 고왕이라고 한 거고 이 사람은 무왕이라고 한 거고 이 사람은 문왕이라고 한 거고 이 사람은 선왕이라고 한 거야. 선, 왕 이렇게. 자, 그래서 대조영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름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익숙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시기를 좀 가려보자. 시기는 이제 698년에 이 나라가 건국되거든. 600. 그리고 좀 더 하자. 자, 그리고 발해 왕들은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어. 뭐?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연어는 천통.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난. 이 사람은 전인대, 대흥보력 뭐 이런 거. 대흥. 그다음에 이 사람은 건흥. 그래서 거기 써 있는지 모르겠다. 거 있지? 독자적 연어라고. 그 독자적 연어도 좋잖아. 독자적.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중국과 군신관계를 맺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근데 신하는 독자적 연어를 못 써. 중국의 연어를 써야 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연어가 아니라 독자적인 연어를 쓰는 시기도 있다라는 거야. 삼국시대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지 뭐. 영락 최초. 버풍왕, 건원, 진흥왕, 개국, 대창, 홍제. 그 세 개만 외우라 그랬지. 그다음에 발해 왕들도 다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다.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독자적인 연어를 썼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중국 못지않은 국가다. 중국과 대등한 국가. 황제국이라는 의식이야. 황제국이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독자적 연어가 나오는 순간 중국의 연어냐 아니면 독자적 연어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조건. 근데 독자적 연어다. 의미는 중국과 못지않은 황제국이다. 네,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 자, 그래서 독자적 연어를 사용했다. 천인대건 이렇게 외워 그냥. 천인대건 읽어보세요. 천인대건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와 관계해서 당나라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뭐에 임명된 사람이냐면 발해 좋잖아. 발해 군왕. 국이야 군이야. 군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해라는 명칭이 나온다. 발해. 의미가 있어. 요거 하나로 두 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이 나라가 발해라는 이름이 아니었거든. 나라 이름이 진이라고 했거든. 진국. 그러니까 대조영은 진국을 건국한 사람이야. 진국을. 근데 나라 이름이 진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발해로 바뀐다는 소리지. 어느 왕 때 바뀌었을까 그럼? 진에서 발해로 변경되었다. 어느 왕 때일까? 대조영 때라고. 대조영 때. 발해 용어 나왔잖아. 그래서 발해. 그런 의미도 있다 이거. 어쨌든 발해 군왕이야. 당에 의해서 발해 군왕에 임명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 사료 지문으로. 그래서 막 얘기 나오면서 발해 군왕에 임명되었다. 그래서 발해 군왕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거면 대조영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 요 사람은 뭘로? 발해 국왕.
이거 나오는 순간 아 그래서 군하고 국을 구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발해 국 나라 그러니까 군이었다가 발해국왕으로 승격되었다. 그래서 발해국왕으로 승격하였다. 누구 물어보는 거야 그럼? 대흠무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대흠무. 자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이때가 전성기야. 이때가 전성기. 세기로 따지면 몇 세기야 그럼? 9세기. 9세기가 전성기가 오거든. 이때 당나라에서 발해를 그렇게 불렀어. 해동성국이라고. 해동성국. 그래서 해동성국 조선왕국.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나라가 어느 나라야? 발해라는 거지. 해동성국. 몇 세기에 발해 사실 물어보는 거야 그럼? 9세기. 왕은 대인수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인수.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결국은요. 요렇게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왕 때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시범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대조영 내지는 뭐야 고왕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왕 물어보는 거니까 독자적인 연호를 주고도 물어볼 수도 있다. 천인대건 이렇게 읽어버리더라고. 천인대건 뭔지는 모르지만 천인대건 그 다음에 발해군왕 발해국왕 해동성국 아니면 전성기 이렇게 주고도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되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사실. 발해왕족의 성씨는 대쉬 고구려의 성이다. 그 다음에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중국과 대등한 의식의 표출이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자 그리고 제위기간을 보니까 698년 줄 대조영. 그게 건국한 해야. 응? 건국한 해라고요. 자 그래서 발해는 몇 년? 698년에 건국이 된 거야.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지. 그래서 고구려 멸망 후 30년 후에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세운 거라고. 그럼 몇 세기 말이야? 7세기 말. 그리고 대무해가 719년에서 737년이니까 몇 세기로 가는 거야? 700대는 8세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8세기 전반 좀 되겠죠? 8세기 전반. 그래서 8세기 전반 발해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8세기 전반 발해 사실 물어보면 주로 이 사람 물어볼 거야. 대무해. 그 다음에 대흠무 보니까 737부터 물론 전반부터 했지만 793년까지 갔지? 후반까지 갔지? 그럼 8세기 후반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이 사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8세기 후반. 이 사람은 8세기 후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하고서 이제 달달달달 외우시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가끔가다. 그러면 기본적인 걸 틀리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기본적인 걸 일단 해놓고 그 다음부터 그냥 달달달달.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대인수니까 800대로 들어갔네. 그렇지? 그럼 9세기란 소리지. 그리고 뭐 전반쯤 되잖아. 그래서 9세기 전반. 그래서 9세기 전반에 발해가 전성기가 온다. 대인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도 나누나. 그리고 계간표를 봤잖아. 그때 계간표를 봤을 때 발해하고 비교했죠. 그냥 여기 보자.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거기 90페이지로 가면 아닌가? 89인가? 그래 89. 응. 89로 가면 거기 써놨잖아. 그치? 응. 발해 그때는 저걸 먼저 써놨네. 시호를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써놨지? 그 다음에 대조영, 대무해, 대흠무, 대인수, 성씨가 대씨구나. 고구려의 성이구나. 그 다음에 천인대건, 전통, 인한, 대응, 건응. 이거 독자적 연호네? 맞지? 독자적 연호. 자, 그 다음에 대조영은 발해, 군왕에 임명됐네. 그치? 그 다음에 문왕은 발해, 국왕에 임명됐네. 그 다음에 전성기 때 발해를 이렇게 불렀네. 해동, 성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때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니까 발해 사실 주고 그 시기에 신라 사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거꾸로 신라 사실 주고 그때 발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야. 실제로 기지방지는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누구를 줬냐면 대흠물을 줬어. 문왕을. 기출문제가 그거야. 문왕 때 이 얘기를 줬어. 이때 발해 사실. 발해를 줬거든. 그러면 어느 왕은 들어갈 일이 없다 그랬어 지금. 발해와 어느 왕까지는 신문왕까지는 들어갈 일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때 지문이 뭐 한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럼 뭐 전혀 일단 제껴야지. 뭐 대조영도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했다. 그걸 답으로 준 거야. 노급이 부활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남북국 시기를 비교해 놓을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어떻게 비교하라 그랬어? 고왕, 무왕은 누구로 간다? 성덕왕으로 간다 그랬지. 성덕왕. 특히 무왕을 줄 가능성이 많아. 대무에. 거기다가 그 무왕에다가 장문휴 하나만 써놔. 장문휴를 써놔. 장문휴. 가로 7, 3, 2 가로 닫아. 자, 그거 주면 일단 신라왕 어느 왕으로 가는 거야? 성덕왕으로 가는 거야. 그럼 성덕왕 세로로 읽으면 그게 다 가장 근접한 시기에 신라 사실이야. 그래서 무조건 일단 성덕왕 하나 딱 기억해. 대무예화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게 정전지급이란 말이야. 정전 줄쳐놓고 그게 722년이거든. 어? 그냥 가장 근접한 시기에서 그거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야 제일. 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왕으로 간다? 대흠무로 가는 거지. 대흠무는 성덕왕 다음이니까 그럼 어느 왕부터 가? 경덕왕부터 가면 되잖아. 경덕왕부터 가가지고 뭐야? 독서 삼품가까지 기억해. 독서 삼품가까지 기억하라고. 그게 이제 어느 왕과 비슷한 시기다. 문왕과 비슷한 시기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대인수 있지? 대인수는 아예 세 개를 외워버리라 그랬지. 세 개. 김원창, 김범문의 난, 그 다음에 청해진 설치. 그 세 개를 아예 딱 외워버리라고. 그거는 뭐 대인수. 그럼 거꾸로 김원창, 김범문의 나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해진 설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발해가 전성기 때란 말이야 그때가. 맞지? 그래서 그거 그렇게 기억해놔. 그래서 그거 비교하라고. 자,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사실, 이것도 사실은 어렵지. 근데 기초적인 사실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각 왕의 업적은 달달달달 외우는 거라고 그다음부터. 자, 그래서 이제 발해로 다시 가세요. 자, 이제 누구로 간다? 대조영으로 간다. 다시 대조영은 고왕이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천동 당나라에 의해서 발해 군왕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대종을 비롯한 고구려 유민이 고구려 유민 줄, 말갈개 줄, 만주 줄, 동모산 성산자 상성 줄, 진 줄. 뭐 이 사람은 이게 제일 큰 거지 뭐. 이 사람이 나라 건국한 사람이라고. 근데 맨 처음에는 발해가 아니라 진이라고 했다고. 진국을 건국했다. 698년에. 근데 대조영은 무슨 계라고 해야 된다? 고구려계. 그래서 고구려 유민하고 누구를 규합해서? 말갈. 말갈은 옛날에 고려시대부터는 여진족이라고 불릴 거야. 근데 여진족을 이때는 말갈로 불렸다고. 사실은 우리 민족 계통은 아니지. 그러나 어쨌든 크게 두 개야. 발해 건국 주체 세력은 두 세력이야 일단. 고구려계 플러스 말갈계. 근데 대조영 등 이 대씨는 다 뭘로 가야 돼? 고구려계로 가야 돼. 어디에서 그럼? 만주에서. 동모산 최초의 수도가 성산자 산성.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되지 뭐. 대조영은 뭔 사람이다? 뭐한 사람이다? 고구려계 플러스 말갈계를 이끌고 만주 동모산에서 진국을 건국하였습니다. 그 하나. 자, 그 다음에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돌고가 신라의 사신파경. 그것도 줄. 자, 이때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신라 영토는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가 되는 거고, 대동강 이북에서 만주 요동지방은 다 당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고구려 이 유민들이 당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당이 좀 약화된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당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도망 나온 거야. 만주까지 도망 나온 거야. 그래서 만주에서 성립한 거든. 그런데 당나라가 이걸 막았다고. 진국의 건국을 막았다고. 그럼 뭐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 자, 그래서 발해 건국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당과 친선일까 대립일까? 대립으로 가는 거야 일단. 대립. 그러면 이때 대립했으니까 당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발해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당나라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 견제 목적 어디에 사신을 파견하게 됐다? 돌궐과 신라의 사신 파견했다. 그래서 당 견제 돌궐 신라 사신 파견 그러겠다. 그러면 이 얘기도 되는 거지. 그러면 발해는 누구하고 교류했어? 돌궐과 신라하고도 교류하기도 했다. 맞아 틀려? 맞는 건데 뭐. 신라와 발해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 틀리는 건데 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만 읽자. 당은 고왕 대조영을 뭐에 임명했다? 발해 군왕 호란주 도독줄. 발해 군왕 호란주 도독. 호란주 도독은 필요 없고 그냥 뭐가 나왔어? 발해 군왕.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맨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했지만 어쨌든 나라가 섰잖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마 발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나라로까지 인정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발해 군왕이라고 한 거 보니까 발해 군왕. 그리고 발해의 의미가 있다 그랬지? 자, 이때 국호가 진에서 발해로 변경. 그거 줄. 그래서 세 개 정도만 외우세요 그냥. 만주에서 나라가 진국을 건국하였다.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신라의 사신을 파견했다. 당에서 발해 군왕에 임명되면서 이때 진이 발해로 변경. 세 개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간다. 대무해. 대무해는 무왕이고 독자적 연호는 인한을 썼고 이 사람 무엇에 주력했다? 영토 확장 줄. 그래서 무왕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왕은 뭐야? 문왕이지? 문무라고 하잖아 보통. 무왕이니까 영토 확장에 주력했으니까 무왕이라고 했겠지. 그러면 문왕은 뭐, 이 사람은 뭐에 주력했을까? 문치주의,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했다 해서 아주 상대적, 대조적인 거지. 그래서 싸우는 일은 거의 다 뭐야? 이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뭐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하고 대립했다 이런 거는 이 왕은 아니야. 주로 어느 왕 때 나올까? 이왕 때 나올 거야. 이왕 때는 주로 교류하고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하고 체제 정비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올 것 같은데? 크게 찍어도 그치? 자, 그래서 영토 확장에 주력했다. 무왕.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외워야 돼. 그거 두 번째 줄 쳐놓고 다 외워.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줄자 이거 다 쳐놔. 그리고 북만주는 동그라미 쳐놔. 그거 반드시 외워. 자, 일단 이 문장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 무슨 단어가 나왔어? 북만주 일대 장악했다. 맞지? 줄 쳐놓고 이 문장이 나왔다.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시키고 북만주 일대. 그는 영토 확장에 주력하여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시키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이런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 기억하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북만주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러면 누구로 간다? 무왕으로 가는 거야. 그거하고 헷갈릴 만한 왕이 선왕이거든? 대인수를 먼저 보자. 대인수. 대인수는 거기 뭐야? 이 사람 때가 어느 때라 왔어? 전성기라 그랬지? 그럼 이 사람도 정복 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복 활동과 관련된 이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이 사람도 나오는데 구체적인 문장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왕이. 그래서 북만주 일대가 딱 나왔다. 그럼 뭐? 무왕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 봐봐. 요동지방에 그거 다 줄쳐놔 끝까지. 요동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 북으로는 여러 말갈부족 복속. 남으로는 신라 국경을 접할 정도 영토가 확대했다. 일단 문장 구조가 틀리지. 뭐 동으로는 서로는 남으로는 이렇게 나왔지 결국은. 그리고 요동에다 동그라미 쳐놔. 요동. 이 문장 나오고 무슨 지방 나왔어? 요동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라는 정복 활동이 나왔어. 근데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아니면 요동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요동을 차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빨리 가리라고. 북만주는 대무에 의도적으로 지금 기억해 놓으라고. 북만주는 대무에 요동 지방이 들어가면 선왕 대인수 말하는 거야. 다시 위로 가. 대무에. 그래서 이때는 서로 이게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까 이때는 다 주변 나라들과 다 뭐 한다? 대립이야. 기본적으로 당과도 대립이고.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해놔. 누구? 흑수말갈 줄. 흑수말갈. 흑수말갈. 그러니까 이 말갈은 여진족인데 유목민족이거든 원래. 그러니까 부족별로 나눠서 사는 이 민족이야. 그래서 부족별로 흩어져서 살면 약해. 근데 어떤 똑똑한 인간이 나타나서 부족을 통합해버리면 굉장히 강성해지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부족별로 하는데 발해가 아까 말갈계를 규합했다 그랬잖아.
결국은 대부분의 말갈이 발해 지배하에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 북쪽에 흑수 말갈 부족이 있었던 거야. 흑수 말갈 부족이 발해를 배반했어. 발해를 배반하고 당과 연결을 도모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당과는 당연히 대립이지만 누구하고도 대립했다 있다? 흑수 말갈 그거 별표 쳐놓으라고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왕으로 가는 거야. 사료지문에서. 흑수 말갈. 그리고 남쪽에 또 이 나라가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면 누가 또 긴장하게 돼 있어? 신라가 긴장하게 돼 있지. 그래서 다 대립이야. 어쨌든 다 대립. 다 대립. 그리고 특히 어떤 단어를 좀 더 신경 써놔라. 흑수 말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흑수 말갈과 당이 연결하자 위협을 느꼈단 말이야, 발해가. 그래서 발해가 이 사람을 보내서 당나라를 먼저 공격한다. 그게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사람 나왔잖아. 아까 써놓은 사람이야. 장문휴. 장문휴를 보내서 당의 등주를 공격했습니다. 그게 제일 잘 나온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놔. 그래서 장문휴가 얘기 막 사연이 나와서 장문휴 얘기 나오고 뭐 당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 나왔어. 이때 신라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성덕왕 때라고 그때가 제일 잘 나오는 게 정전의 지급이라고. 정전의 지급. 그래서 그거 기억해. 이제 2개 외워. 무왕 때 했던 거 북만주일 때 장악했다. 그 다음에 당의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그 2개 확실히 외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단어? 흑수 말갈. 자, 그 다음에 이제 돌골과 교류하고, 돌골은 당연히 줄쳐놓고, 그 다음에 신라를 견제하기, 그 옆에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옆에 뭐라고 돼 있어? 당과 신라가 발해를 공격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이때 당나라가 공격을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당나라가 신라를 꼬드긴다고. 서로 치자. 그래서 당의 요청으로 신라가 발해의 남쪽을 했다. 어쨌든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문장이 나와. 그게 바로 어느 왕 때다? 발해. 무왕 때고 신라왕은 어느 왕 때일까? 성덕왕 때야. 성덕왕 외우고 있으면 다 그 왕으로 가면 되지. 성덕왕 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별 성과 없이 돌아가 근데. 자, 그 다음에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교류 줄. 그래서 이때는 신라하고도 대립이잖아. 그래서 당연히 또 신라를 견제할 필요가 생긴 거지. 그래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처음 교류하는 거야. 어느 나라? 일본. 자, 그래서 발해는 전체적으로 돌고 가는 교류고 일본과도 전체적으로 교류야. 대립보다는 교류. 근데 처음 일본과 교류했다. 그러면 대무해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데 일본에 이제 사신을 파견했을 것이고 외교 문서를 보냈을 것이고 근데 외교 문서 안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 고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풍습을 지니고 있다. 거기 끝까지. 부고려지 국어 유부여지 유석 이렇게 읽는 거거든 한자로는. 그래서 거기 한자까지 줄쳐놔. 자, 지금 고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이렇게 돼 있자 지금. 여기서 고려라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걸까? 고구려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고 부여의 풍습도 지니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야. 그게 이제 고구려 개성의식 내지는 부여 개성의식 이래도 되는 거지 뭐 부여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고구려 개성의식을 표출하기도 하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 사실은 그거 자체도 알아두지만 교류를 통해서 무슨 의식을 표출하기도 했다. 발해 왕들이 고구려 개성의식을 표출하기도 했다. 발해 왕들은 스스로 고구려 개성의식을 표출하기도 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발해 왕족의 그냥 무적정 발해 왕족의 성씨 그 다음에 일본과 외교 문서 이렇게 나왔어. 공통으로 관계되는 주제가 뭘까? 고구려 개성.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다 했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외워. 자, 무왕 때 했던 일 뭐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그거 하나. 그리고 흑수부 말갈은 특히 기억하고 포함해서 장문휴를 보내서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2개가 제일 잘 나온다고 이 왕은. 그 다음에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했다. 그 3개. 그 3개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간다? 대흠무.
자, 이때는 뭐야? 당과 관계 개선. 다 관계 개선이야, 이때는. 이때는 다 뭘로 나와야 된다? 관계를 개선한다. 누구하고도 관계를 개선하고, 당과도, 누구하고도, 그다음 신라하고도. 그리고 이제 당과 개선. 왜 그러냐면 이때는 뭐야? 정복 활동에 주력할 때가 아니거든.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할 때거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다 관계 개선을 하는 거야, 외교가. 그리고 당나라는 선진국이니까 특히 당과의 관계 개선하는 이유는 당의 문물을 수입해서 무엇에 이용하려고. 내부 체제 정비 좋잖아. 내부 체제 정비. 그래서 이때는 주로 내부 체제 정비하던 때다. 그래서 부주현재 오경제의 지방제도 줄, 삼성육부 줄, 주자감 줄, 불교적 상황 자체 줄, 그거 다 줄. 이거 싸우는 거가 관련이 있어. 체제 정비나 문화와 관련이 있어. 체제 정비하고 문화와 관련 있는 거지. 그럼 찍어도 어느 왕으로 가서 찍겠어. 나 같으면 문항으로 찍겠다 몰라도 그렇지. 크게만 알아도 그렇지. 근데 이제 지방제도 정비할 때 또 헷갈리는 문장이 선왕 때 또 나오거든. 자, 선왕 때로 또 가보자. 선왕 때 맨 끝에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가 완비됐다. 그걸 확실히 외워. 자, 발해 행정구역은 결론적으로는 오경 15부 62주라고 하거든. 그래서 오경 15부 62주가 그렇게 딱 나와서 완비한 때는 어느 왕으로 가야 돼? 선왕으로 가야지 문왕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오경 15부 62주 완비는 무조건 어느 왕으로 간다? 선왕. 근데 그러한 지방제도는 어느 왕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했다는 소리야. 그냥 문왕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엄청나게 외울 생각 말고 뭐야. 아, 그냥 내 지방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읽어야지. 그 문장이 나왔어. 오경 15부 62주라고 안 돼 있지? 그렇지? 그럼 무슨 왕 안 하는 소리야? 선왕은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무슨 왕으로 가라고? 문왕. 그걸 외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육부.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발해 중앙통치에 중앙정치 관련되어 있는 행정기구가 삼성육부야. 삼성육부가 있었던 나라 발해. 그 다음에 주자감은 학교야, 학교. 유학교육기관. 발해 유학교육기관은 주자감이라고 한다. 주자감. 그 다음에 이 문왕이 특히 불교를 왕권 강화에 이용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스스로 뭐를 자처했다? 불교적 성화. 이것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왕즉불이란 뜻이야. 왕즉불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전륜성왕이라고도 써놔. 전륜성왕. 그래서 왕즉불 전륜성왕 자처해서 불교를 왕권 강화에 이용했다 해서 발해로 나오면 어느 왕으로 간다? 무조건 문왕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회에서 뭘로 임명됐대? 발해 국왕줄. 국에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친 이유를 알겠지? 군하고 비교하라고. 자, 그 다음에 신라와 상설교통로 개설 그거 줄. 관계 개선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걸 그대로 읽어버려도 돼. 신라와 상설교통로를 개설했다.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면 상설교통로를 개설했다는 소리는 결국 뭐야? 교류했다는 소리 아니야? 관계 개선했다는 소리 아니야? 그건 당연히 아는 거지. 상설교통로를 개설했다. 그럼 어느 왕으로 간다? 문왕. 그러면 8세기 전반이야, 후반이야? 후반부터. 그 다음에 수도줄 끝에 이동줄. 그거부터 봐. 자, 수도를 뭐? 이동했다. 수도를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것도 문왕. 응? 수도를 이동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것도 문왕이야. 다른 왕들은 수도를 이동했다 이러면 안 돼. 수도를 이동했다 그러냐 무조건 문왕이야. 문왕이 아니면 다 틀린 거야. 근데 이제 문왕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는 순서를 봐. 그 다음에는 순서가 맞느냐. 중상동. 그게 순서야.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그것도 순서를 바꿔낸단 말이야. 요새 시험 문제가. 동경에서 상경으로 이동하였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중상동 이렇게 읽으라고. 중상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일본의 스스로 뭐? 일본 줄. 고려국왕 줄. 천선의식 줄. 장인과 사이관계 줄. 자, 이 사람도 어느 나라와 교류한 것 같다? 일본과 교류한 것 같다. 또 외교문서를 보냈다. 외교문서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어떻게? 고려왕, 고려국왕, 고려왕. 자기를 그렇게 부른 거야. 고려국왕, 고려국. 무슨 소리야 그럼? 아니 발해인데 왜 고려라고 했어? 발해인데.
발해라고 하는 대신 뭐 고려국 왕이란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뭐야? 고구려 계승의식을 또 표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의식을 드러냈다? 천손의식, 하늘의 자손. 천손은 무슨 국이라는 의미냐면 황제국. 무슨 국? 황제국.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은 무슨 국을 표현하기도 했다? 황제국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 니네 일본하고 우리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야. 어? 무슨 관계야? 장인과 사위국. 장인과 사위국. 그래서 고려국왕, 천손, 장인과 사위의 관계 하면 대음무로 가는 거야. 대음무. 자, 그 다음에 정해, 정여, 줄. 이 공주가 바로 누구의 딸들이다? 이왕의 딸이야. 그럼 이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냥 정해, 정여 공주를 막 주면서 이왕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문왕이야, 문왕의 딸이야. 그거 줄쳐놓고 그 아버지의 시호를 어떻게 불렀대? 해봐.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대 이렇게 나왔죠. 이 문장이 나왔잖아. 포기하지 말고 집중력을 가해서 뭐가 나왔어? 대흥, 보력. 뭐? 대흥, 보력. 보력 몰라도 대흥이 있었잖아. 어느 왕을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문왕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시호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대흥, 보력. 아, 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 문왕 물어보는 거구나 알아들어서 빨리 문제를 푸셔야 된단 말이야. 거기까지. 그래서 발해구랑 문왕, 대음무. 일단 관계기선이야.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했다. 일반적인 문장. 그다음에 지방제도 정비, 뭐 삼성육부라든가, 뭐 주자감이라든가, 뭐 불교 진흥, 불교 이용한 왕권 강화해서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야 발해 국왕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수도 이동 그거 기억하고, 수도를 이동했다. 중상동 순서까지.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이 사람은 고려국왕, 천손의식, 그 다음에 장인과 사이관계. 이렇게. 왜 그래? 예를 들어서 일본과 교류했다. 그러면 어느 황항으로 딱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뭐 무왕도 교류했고, 그 다음에 대음무도 교류했고, 선왕도 교류해. 그럼 일본과 교류했다는 문장 하나만 갖고서 어떻게 왕을 고르냐고.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일반적으로 알아두는 거고, 그 내용으로 왕을 고르는 거야. 옛 고려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옛 부여의 풍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대무예로 가는 거고, 고려국왕, 천손, 장인과 사이관계. 그러면 대흠무로 가는 거야.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대인수로 간다. 몇 세기? 9세기. 건흥. 이때 전성기 해동, 성국. 자, 이거 미리 줄쳐놓은 거 있죠? 미리 두 개 했잖아. 그러니까. 자, 선왕 때 뭐야? 이때 최대 전성기란 소리는 무슨 소리야? 최대 영토 확복이란 소리겠지. 이때가. 이때 영토 확등에 주력했지만 이건 세 발의 피야. 이때가 더 확대됐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때도 정복 활동 나올 수 있어 당연히. 그런데 이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요동. 기억하라고. 요동을 차지했다. 요동의 지배권. 요동 그거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이때 뭐가 완성됐다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가 완비됐다. 이걸 외우라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 완비. 선왕. 그 다음에 이제 전성기. 생각하면 다 한 거잖아. 전성기. 이때 스스로 부른 거야. 중국에서 이 나라를 그렇게 부른 거야. 중국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른 거지. 해동, 성국. 그 주시는데. 거기까지. 그래서 발해는 요 내왕을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 오히려 통일신라 시대보다도 더 잘 나와. 발해 문제가 나온다 하면 정치에서 주로 나오거든. 주로는. 근데 요 내왕 정리해놔. 자, 그 다음에 발해 중앙 통치체제를 갑시다. 발해 중앙 통치체제. 야, 왕이 있다. 자, 발해 왕에 대해서 한번 보자. 발해 왕은 무슨 상속제가 확립이 되었다? 장자줄. 뭘 사용했다? 독자적 연호줄.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공을 기르기 위해서 붙여주는 게 시호거든. 그래서 시호줄. 그리고 왕을 일상적으로 부를 때는 뭐라고도 불렀대? 가독부줄. 그리고 왕에게 올리는 글은 기하. 왕을 그거 좋잖아. 성왕, 황상, 대왕, 성인 그거 좋잖아. 그래서 이 가래 왕들은 뭐라고 부르기도 했다. 황상, 뭐 대왕, 성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건 줄쳐놔. 자, 그 다음에
문왕 1번 천손. 맞아 틀려? 맞죠? 세트로 외우는 거지. 이것만 표출했나? 고려 국왕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장인과 사이관계로 표현한 사람이 이 사람이지. 자, 그 다음에 발해 왕족의 성씨. 발해 왕족의 성씨. 그거 좋잖아. 왕족의 성씨. 그 다음에 1번과의 교류줄. 자, 그리고 이렇게 하자. 독자적인 연호, 시호, 그 다음에 성왕, 황상, 대왕, 성인 주쳐놨지. 그 다음에 밑에 천손 있지? 그거 4개를 딱 묶으면 황제국이란 뜻이야. 무슨 국? 황제국. 중국은 건방지게, 중국 애들은 건방지게 천손은 중국 자신뿐이야. 하늘의 자손은 자신뿐이라고. 그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주변 나라는 다 오랑캐야, 오랑캐. 누구의 의식이라고? 중국 애들의 의식. 그래서 왕 중에 왕, 황제는 자기만 황제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야. 나머지 주변의 오랑캐는 군신관계를 맺고 신하의 나라거든. 걔네들은 왕이야. 그냥 왕. 응? 나만 뭐야? 황제인 거야. 그리고 주변 오랑캐하고는 군신관계를 맺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 신하들은 다 누구의 연호를 써야 돼. 내 연호를 써야 돼. 이런 의미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야? 천손의식을 드러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시호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발해도 중국 못지않은 무슨 국이다? 황제국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묻고 뭐? 황제국이라고 결론은 황제국.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육부로 간다. 삼성육부. 자, 그래서 이제 왕에 대해서도 조금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발해 중앙정치의 핵심은 뭐다? 삼성육부야. 그래서 어쨌든 기억해놔. 삼성육부. 신라라고 하면 돼, 안 돼? 신라에도 중앙정치가 삼성육부 제도가 있나? 삼성육부라는 건 공부해본 적이 없는데. 뭐 집사부 중심으로 밑에 13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삼성육부라고 공부는 안 했잖아. 그래서 삼성육부 하면 무조건 일단 발해. 일단 발해. 이렇게 해놓고. 자, 근데 이 삼성육부 제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의 영향줄. 그냥 결국은 당나라에 무슨 제도가 있었다는 소리야? 삼성육부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빌려와서 쓴다는 거지. 그런데 밑에 명칭이라든가 운영상에서는 무슨 특징이 있었다? 독자적 특징. 그거 좋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발해 중앙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발해 삼성육부의 명칭이나 운영상의 특징을 봤을 때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틀리는 문장이라고. 그거는 독자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당과는 다르다는 소리야. 명칭이라든가 뭐 구체적인 운영은 당과 다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의 영향, 당의 틀을 가져오긴 했지만 명칭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운영은 다르다. 근데 구체적인 운영의 독자적인 특징이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자, 뭐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 정당성 중심 그거 줄. 그다음에 육부의 운영이 어떻게 운영된다? 이원적 줄. 유교적 명칭의 육부 줄. 자, 그 세 개는 구체적으로 운영상의 특징이야. 자, 이건 당과 같은 점이야. 당과 다른 독자적 특징이야. 독자적 특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 자, 삼성에 대해서 한다. 삼성은 뭐 말하는 거야? 줄쳐놔. 정, 당성, 그 다음에 선, 조성, 그 다음에 중, 대성. 단순하게는 이것도 물어보니까 그냥 열심히 읽으라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삼성이 힘이 동등할까? 동등하지 않을까? 동등하지 않아. 왜 동등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좀 전에 했잖아. 정당성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정당성이 최고 관청이야. 자, 발해에서는 뭐가 최고 관청이다? 정당성이 최고 관청이야. 근데 당나라에서는 이렇게 용어도 안 쓰지. 이런 용어도 없어. 이런 용어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정당성은 보통 당나라에서는 상서성이라고 하는데, 최고 관청이 아니야. 그래서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이게 바로 뭐야. 그래서 결국은 정당성이 최고 관청이고, 요 두 개 성은 요거 지휘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책임자가 이 나라의 수상이 되는 거야. 여기에 책임자가 최고관청이니까 뭐야? 대내상 주상, 대내상, 대내상. 그래서 이 나라의 수상은 뭐다? 최고관청과 이 나라의 수상은 정당성과 대내상이 최고관청과 수상이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당성 밑에 뭐가 예속돼 있다? 육부가 속해 있다. 육부. 근데 육부는 1원적으로 운영된다. 3부씩 나누어서 2원적으로 운영됐다. 2원적으로 운영됐다. 이것도 발해만의 독자적 특징이다. 그래서 2원적. 근데 이제 육부를 담당한 애들 이렇게 부른 거야. 좌사정. 그 다음에 우사정. 그래서 좌사정, 우사정도 중. 좌사정, 우사정은 뭐 하는 애들이야, 그럼? 육부를 3부씩 나누어서 담당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좌사정, 우사정. 자, 좌사정이 담당했던 부가 뭐야? 충인의라고. 그래서 충부, 인부, 의부. 그다음에 우사정이 담당했던 관청이 지부, 예부, 신부. 지, 예, 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순서대로 읽어봐도 돼. 충인의 쉬었다가 지혜, 신 이렇게. 충인의 지혜신. 우자로 읽어 보통 좌우로 해. 좌우로 읽어 우리가 보통. 좌우로 읽잖아. 좌, 충인의, 우, 지혜신. 그거 바뀌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명칭은 어디서 따온 거다? 유교적 명칭이라고. 유교에서 육부의 명칭을 따온 나라는 이 나라가 세상에서 유일하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했었잖아. 유교적 명칭의 육부라고. 유교적 명칭의 육부. 그것도 발해만의 독자적 특징이다. 2원적으로 운영된 거. 발해만의 독자적 특징이다.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된 거. 독자적 특징이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기능만 하는 거야. 인사, 재정, 의례, 군사, 형률, 건축. 이걸 육전조직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라의 업무를 6가지로 분담시켜 놓은 거. 이거 비교할 때도 한번 볼까? 92페이지로 가보세요. 92페이지. 그걸로 비교하자고. 거기에 봤지? 지금 다시 확인하는 거야. 발해로 간다. 발해 최고관청은 뭐다? 정당성. 신라는 비교해야 되니까. 집사부. 만약에 집사부가 안 나오면 화백회라도 나오겠지 뭐. 응? 근데 보통은 집사부. 그 다음에 수상은 대내상. 그거에 해당되는 신라는 시중.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비교. 그때 조작해놨지. 충인의 묶어놨죠. 지혜신 묶어놨죠. 그래서 좌사정, 우사정 써놨지.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육부의 명칭이 어디서 따온 거야? 유교적인 거. 육부의 운영이 1원적이 아니라 2원적인 거. 그렇지? 이게 당과 다른 점이라고. 그리고 이제 비교해. 근데 최소한 하나는 외우라 그랬지 그때. 다 외울 수는 없는데 하나는 외우라 그랬지. 신라에도 예부가 있고 발해에도 예부가 있다. 그거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근데 기능은 다르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의례를 담당하는 거는 신라의 예부다. 그렇지? 근데 그거에 해당되는 발해 관설 걸으면 예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2호 예. 세 번째가 나와야 돼. 충인 의부가 나와야 돼. 의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발해 예부는 뭘 담당하는 거야? 그럼 예부는 의례가 아니라 충인의 지예. 5번째 2호 예병 형. 형률을 담당한다. 형률. 그러면 이제 발해 예부 하면 돼. 신라 예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지. 관계되는 게 뭐야? 이방부. 이방부.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기억하라고.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감찰기구가 있다. 감찰기구가 뭐야? 발해는 어사대라고 어디 나와 있어? 중정대지. 지금 발해하잖아. 그건 당나라야 당나라. 중정대 감찰. 그다음에 신라는 사정부하고 지금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읽는 거잖아요. 지금 글자를 한글을. 발해 감찰. 거기 감찰이라고 되지. 기능은 이렇게 했잖아. 기능. 그리고 수평으로 읽으면 다 기능이 같다는 소리 아니야. 사정부
중정대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뭐야 발해 감찰기구는 중정대야. 신라는 사정부. 근데 하나 더 지방간 감찰하는 거 외사정. 그래서 사정부하고 외사정 지금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자 그다음에 주자감. 발해 국립 유학교육기관 최고 유학교육기관은 주자감이야. 신라는 국학이야. 또 이름 비슷하고 국자감 이러지 말고. 국자감은 어느 나라? 고려. 고려. 그래서 주자감. 그다음에 삼성육부는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발해로 가야지. 발해. 거기까지. 자 그래서 중앙정치 있죠. 요거까지 좀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다시 발해로 가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까지만 하고 가자고. 한 1, 2분만 쉴까? 앉아서? 힘들죠? 뭐 5분 쉬었다 또 들어오기 힘들잖아. 1시 반까지 하는 건데 그치? 이게 책 읽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공부가 쉬운 게 아니야. 체력도 많이 필요해 이거. 맨날 노는 데만 체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공부 집중력 있게 책 읽는 것도 이게 체력이 필요한 거야. 그냥 공부하시다가 단기간이 안 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운동도 좀 하시고 해서 체력도 키우고 찬바람도 좀 쐬고 맨날 춥다고 안에만 있지 말고 감기 안 들리게 이제 옷도 해가지고 찬바람 좀 쐬고 이렇게 그래야지 정신 한단 말이야. 집중력 없이 그냥 계속 열심히만 읽으면 시간만 가는 거야. 지치기만 해. 할 때 확실하게. 집중이 안 되면 조금 일단 참아봐. 그래도 집중이 안 돼. 그럼 바로 나가. 이러지 말고 조금 참아봐. 내가 참았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땐 조금 쉬라는 말이야. 참는 연습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보통 공부하기 싫을 때가 더 많잖아. 그럼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쉬어야지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맨날 쉬는 거 한 10시간에다가 공부 한두 시간 하고 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맨 처음에 특히 시작하신 분들은 공부에 이 몸이 적응이 안 됐어. 그러니까 생각은 공부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 몸이 못 따라가는 거야. 그걸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하면 그게 되거든. 그래서 꾸준히 기계처럼 아침에 눈이 팍 떠지고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버스 타고 학원에 와서 듣고 11시, 10시까지 하다가 다시 집에 가서 좀 하다가 자고 이런 단순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수험생활. 그래야지나 좀 되지.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항상 어려워요. 그냥 쉬었다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왜 독해져야 되거든. 정신적으로 심장으로도 독해져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아. 치열하게 이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자꾸 채찍질을 하는 거야 내가. 자꾸 공부해라. 근데 열심히 어려운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 안 하더라도 다 알고 있다는 걸 아세요. 항상 내가 나쁜 말만 하는 거야. 근데 겉으로는 왜 조금 더 채찍질을 가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되거든. 되지도 않는데 시간만 걸려서 공부하면 지치기만 하지. 여러분들 공부에만 질려. 할 때 확실히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책을 일단 읽고 또 이제 하고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3, 40분은 그래도 좀 앉아 있어야지 책을 읽을 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몸 관리도 잘하시고 뭐 2, 3개월에 붙는다 그런 생각을 아예 접어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있긴 있겠지 뭐 이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 제일 빨라 한 6개월 정도? 한 5, 6개월 정도에 붙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전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기초 지식이 영어는 기본적으로 돼 있고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이 6개월 동안 정리해서 붙는 거지.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이 6개월 안에 붙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게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 마음은 급해서 누구나 빨리 붙고는 싶지. 근데 빨리 붙는다고 마음만 먹어서 빨리 붙는 시험이 아니거든 요새 시험이. 그래서 최소한 더도 말고 장기로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꼬박 1년은 하셔야 돼. 1년. 어떻게? 꾸준하게 월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이 적잖아. 쉬우면 합격생이 많겠지. 물론 많이 뽑지도 않지만. 근데 이거 말밖에 못해서 재미나는데 농담을 잘 못해갔기 때문에 가끔가다 쉬는 시간에 이용해서 가끔가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괜히 또 복잡하게 만들어 해줬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
아, 거기 105페이지. 가만히 있어봐. 어사대. 오, 잘못됐나? 오, 잘못됐네. 아, 그거 잘못됐다. 105페이지 어사대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아, 그래서 아까 어사대라고 하신 거구나. 거기 어사대, 105페이지에는 어사대라고 돼 있죠. 그거 지우지, 이거 중정대. 중정대. 어우, 오타를 봤는데도 이렇게 오타가 계속 나오네. 중정대. 자, 어사대는 당나라야. 당나라나 고려야. 그래서 어사대를 지우고 뭐라고? 중정대. 아까 거기는 바르게 돼 있는데. 중정대라고. 근데 105페이지는 어사대로 돼 있네. 105페이지 어사대 지우시고 중정대 이렇게. 중정대에서 감찰 줄쳐놓고 그 다음에 문적어는 여기 처음 보는 거니까 문적어는 그냥 도서 관리만 줄. 그 다음에 주자감은 최고 유학 이렇게 거기까지.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지방제도로 전성기의 영토가 나온다. 사방 몇천리라고 돼 있어. 5천리. 이건 이제 사료지문 한번 읽어보면 돼. 사료지문에 다 나온다고. 근데 아까 영토와 관련해서 사방 몇천리라고 하는 게 딱 두 강이 나와. 무왕 때하고 문왕 때, 이제 선왕 때가 나오거든. 근데 아마 문왕 때는 무왕 때 영토 확정에 주력했던 왕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은 사방 2천리라고 나올 거야. 사방 2천리. 그 이때는 사방 5천리. 근데 이제 그것만 나오진 않고 이런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남쪽으로는 뭐 대동강과 원산말 있는 선. 이 말은 저런 의미가 돼.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그 다음에 서쪽은 요동반도. 야, 요동자 들어갔다. 바로 키워드 동그라미. 어? 요동자 들어가는 순간 선왕으로 가는 거야. 전성기 선왕. 북쪽은 종화강. 동쪽은 연해주. 외우지 마세요. 남서북동,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표현만 됐다라는 거 인식하고 무슨 단어가 들어가서 지금? 요동자 들어갔잖아. 들어간 순간 선왕이라고. 무왕 때는 이렇게 얘기 안 나와. 북으로는 이렇게 얘기 안 나온다니까. 뭐 하나 나온다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그거 나온다니까.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그 다음에 흑스말가 이런 얘기 나올 거야. 흑스말가가 대립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 고주천하 5경 15부 62주. 어느 왕 때? 선왕 때 완비됐다고. 그러면 그거 밑에다가 바로 써놓으세요. 신라는 구주 오소경. 그래서 신라 통일 신라의 지방행정구역은 구주 오소경. 발해는 5경 15부 62주. 둘 다 왕을 외워야 돼. 뼈다귀니까 뼈다귀. 신라의 뼈다귀는 신문왕으로 가는 거죠. 무조건 신문왕. 그 다음에 발해 5경 15, 62주는 선왕 때 완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는 거지. 5경. 5경은 전략적 요충지. 정치, 경제, 군사적 거점. 수도인 상경을 비롯 동, 서, 남, 중. 그래서 5경이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 5개가 경이 서울경자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발해 수는 사실은 5개라고 해도 돼. 5개. 근데 가장 오랫동안 수도의 지위를 차지했던 도시가 상경이거든.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수도는 상경이다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래서 수도인 상경을 포함해서 5경이지. 그치?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읽어. 동, 서, 남, 중, 상. 이렇게. 맞지? 동, 서, 남, 중, 상. 동쪽에서 된 건 뭐야? 동경. 서쪽에는 서경. 남쪽에는 남경. 중간에는 중경. 북쪽이라고 해야 될까? 위라고 해야 될까? 위. 왜냐면 북쪽으로 하면 어떤 일도 벌어진대? 당에 유학하고 빈곤과에 합격 추천하. 몇 세기의 사실이야? 9세기. 신라도 마찬가지지. 2세기에. 이때. 그럼 이런 얘기 나오면 신라는 중대로 가야 돼? 하대로 가야 돼? 하대. 하대 수기 학생이 나오잖아. 수기 학생. 같은 시기지. 수기 학생 빈곤과에 합격하는 신라 학생도 나오는 시기. 그 동시대에 발해 학생들도 어떻게? 뭐 유학하고. 근데 수기 학생이라고는 안 그래. 어쨌든 뭐야 그냥 유학하고 빈곤과에 합격하는 발해 학생들도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고. 자, 그다음에 신라로 간다. 자, 신라도 마찬가지야. 신라도 교류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대립하기도 했고. 근데 이 두 나라는요, 뭐 적극적으로 친한 나라는 아니야. 응? 그렇다고 해서 엄청 뭐 원수도 아니고 교류하기도 했다. 전혀 교류가 없었다. 틀리고. 적극적으로 둘이 뭐 연합해서 당나라를 공격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 그래서 어쨌든 교류, 사신의 파견, 교류, 대립. 근데 심지어는 무슨 관계까지 있었다? 경쟁의식. 그건 더 줄쳐나. 경쟁의식. 그리고 처음부터 읽는다. 한번 확인만 해. 대조영. 대조영은 건국 직후에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골과 신라의 사신을 파견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래서 신라 파견. 신라 관계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때 파견을 하자 이 신라가 대조영에게 무슨 벼슬을 주기도 했다? 오관 등 벼슬을 주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라에서도 왕은 외우지 마. 원성왕, 헌덕왕 때 발해 거꾸로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다. 왕은 외우지 말라고 절대. 자, 결론은 그렇게만 외우면 되지. 양국 간에는 사신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정도로 알아두라고. 자, 그 다음에 대흠무 때. 그거는 확실히 기억하라고. 대흠무 8세기 후반 때 뭘 개설했다? 상설교통로. 관계 개선으로 읽지 말고 그대로 읽으라고. 상설교통로를 개설했다. 맞지? 상설교통로를 개설했다. 관계 개선했다는 소리지 뭐. 자, 그 다음에 신라와 교류는 구체적으로 보면 어느 길을 통해서 갔을까? 신라도를 통해서 갔다는 소리지. 남경을 거쳐서. 그럼 아까 했던 당나라는 영주. 우리나라도 영주란 도시 있지. 내륙에 있는 영주. 경상도 영주 있잖아. 영주. 사과 유명한 도시 있잖아. 왜? 배 타고 안 가죠? 걸어서 가지. 영주도가 육로야. 영주도가 육로라고. 그러면 남는 조공도는 해로겠지 뭐. 이렇게. 서경을 거쳐서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흠무 때 신라와 상설교통로 개설. 그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상설교통로를 개설했다. 자, 그 다음에 대립. 자, 대립은 항상 대립은 저왕 때지. 하여튼 트러블 일으키는 왕. 무왕이지 뭐 무왕. 그래서 흑수부 말갈과도 대립, 당과도 대립, 남쪽에 신라하고도 대립. 그래서 이때 당을 치지. 장문유를 보내서. 그래서 당나라가 신라를 꼬드긴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 신라가 당의 요청으로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때 신라 왕이 누구냐고. 성덕왕이라고. 성덕왕. 그래서 다시 기억하라고. 근데 이때 성덕왕 때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게 아니라 정전지급이 제일 잘 나온다고요. 어쨌든 정전지급 할 때다 이때가. 자, 그 다음에 경쟁의식. 요건 좀 기억해놔. 경쟁의식. 경쟁은 영어로 라이벌이란 소리지. 라이벌. 그래서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다? 쟁장사건과 등재서열사건. 그거 두 개 주셔놔. 쟁장사건과 등재서열사건. 897년하고 906년이니까 몇 세기 말에서 몇 세기 초야?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이 두 나라의 무슨 의식이 드러난 사건이다? 경쟁의식, 라이벌 의식. 두 나라란 신라와 발해. 당이라고 하면 안 돼. 신라와 발해. 그리고 이 사건은 다 당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당나라에서. 자, 먼저 쟁장 사건은 뭐다? 당에서 발해 사신과 신라 사신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 자리 다툼을 벌이면서. 상석 자리 다툼. 그렇게 줄쳐놔. 신라와 무엇을 다퉜다? 정치적 우위. 정치적 우위 맞지?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에 발해 사신도 가 있고 신라 사신이 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 앉는 자리가 다 순서가 있단 말이야. 다 이게 지위별로 앉는 순서가 따로 있어. 왕실에 들어가서 이게 앉는 순서가. 근데 신라 사신이 상석에 앉아 있었어 이때. 그랬더니 누가 열받았을까? 발해 사신. 다 발해 사신이 이거 요구하는 거야. 발해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어떻게 상석에 앉혀달라고 당나라에 요청한 사건이야. 받아들여지진 않아. 그래서 내가 쟤보다는 좀 우수하니까 위에 있으니까 상석에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상석에 앉혀달라는 사신들의 자리 다툼 맞지? 자리 다툼 기억하라고. 사신들의 자리 다툼. 그건 무슨 사건이야? 쟁장 사건이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재서열 사건은 뭐야? 당의 빈공과 석차 순위. 그거 줄쳐놔.
자, 이건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 9세기 이후 가면은 뭐야? 발해 학생들도 빈곤과에 합격하는 발해 학생이 나오는 시기고 신라 학생들도 빈곤과에 합격하는 신라 학생이 나오는 시기다. 근데 이제 신라 학생이 석차가 높았어. 발해 학생보다. 그래서 이 발해 학생의 아버지가 당나라가 있었어. 오소도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의 석차를 신라 학생보다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물론 또 받아들여지잖아. 자, 그래서 뭘 다툰 사건이냐고, 두 나라 간에. 빈곤과 석차, 순위. 그래서 결론. 사신들의 자리 다툼. 쟁장 사건이라고. 빈곤과 석차, 순위 다툰 사건. 등재, 서열 사건이라고. 자, 이거는 어느 나라? 신라와 발해 간에 무슨 의식이 드러난 거라고. 경쟁, 라이벌 의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정치적, 학문적 우위를 다퉜다. 그러면 정치적은 쟁장, 학문적 등재 서열 사건. 이거 어느 나라 땅에서 일어난 거지 이거? 당나라 땅에서 일어난 거지? 이거는 은근히 뒤에서 당나라가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뒤에서 은근히 조장을 한 거야. 왜? 두 나라가 분열하는 게 자기가 두 나라를 통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는 당의 무슨 정책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당의 분열 정책. 분열 정책 때문에. 그렇게도 알아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신라하고는 요 경쟁 의식 그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1번. 1번은 초기에는 무슨 성격이 강했다? 군사적, 정치적 줄. 누구를 주로 파견했어? 무관. 그리고 8세기 후반이라고 나왔는데 그 어느 왕이야? 대흠무. 문왕. 근데 일본은 처음 교란한 왕은 누구야? 무왕이지?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소리야. 그 왕이란 소리야. 누구? 무왕. 대무예. 그래서 초기에는 신라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컸다라는 거야. 그래서 군사적, 정치적 성격이 컸다. 그래서 군인을 파견했다. 무간. 근데 8세기 후반부터는 어떻게? 무슨 성격이 강화된대? 경제, 문화적 성격.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는 성격이 변화한다. 초기에는 군사적 성격에서 주로 점차 경제적, 문화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지. 그게 어느 왕 때부터라고? 대흠무부터. 문왕.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경제, 문화니까 군인보다는 문관을 파견했겠지. 그래서 문관 그렇게 추출하면 돼. 그다음에 대무예 때 처음으로 일본과 국교 수립. 그거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외우고. 대무예. 이때 성격은 군사적,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고. 이때는 주로 누굴 파견했어? 무관.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고구려 계승의식 줄. 그다음에 황제국 줄. 복습해볼까? 고구려 계승의식은 다 맞는데 구체적으로 두 왕이 물어볼 거란 말이야. 무왕 아니면 문왕인데 어떤 내용이 나와야 무왕으로 가는 거야? 옛 고려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부여의 풍습을 지니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 어떤 왕이 나오면 문왕으로 가는 거야? 고려 국왕. 그 다음에 황제국 줄. 황제국은 무슨 뜻이야? 무슨 의식 드러낸 거야? 천손. 누구야? 문왕. 천손의식. 옆에다 하나 더. 장인과 사위국.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렇게만 공부하면 좋잖아. 근데 이제 각 왕 물어볼 때는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걸 좀 더 해놔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멸망한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전은 끝냅시다. 자, 멸망은 몇 년? 926년 줄. 근데 이때가 이제 중국이 분열기야. 무슨 분열기라고 한다? 5대 10국 줄. 그러니까 당나라가 망한 거야, 이제. 응? 그러니까 10세기에 들어가면 당나라가 망한다고 이제. 그리고 다시 혼란기가 온다고 중국 대력이. 이때를 뭐라고 표현한다? 5대 10. 그래서 5대 10국 그 용어를 알아놔. 이거는 신라 우리나라 신라 통일신라 그 신라 하대에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후삼국 성립 시기가 바로 5대 10국 시기라고. 같은 시기니까. 그래서 5대 10국. 그래서 중국이 분열기가 오니까 북방 유목민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거야. 그래서 북방 유목민족이 성장하는데 그 민족이 바로 거란족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란족 줄. 그래서 5대 10국의 분열기. 이때 누가 성장하는 시기다? 거란. 있지?
그리고 그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926년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거란이 세운 나라는 요라고 하는 거야. 요. 그래서 거란 요. 말갈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말갈은 발해의 뭐야? 주민의 구성을 차지하는 족속이지. 거란에 의해서 망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후 뭘 설치했다? 동당국. 그 다음에 부흥운동 줄쳐놔. 그걸 좀 더 기억하는 게 낫겠다. 자,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발해 유민들의 부흥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발해 유민들에 의해서 각지의 나라가 또 세워진다. 그래서 나라 일단 줄쳐놔봐. 후발해, 정왕국, 흥료국, 대발해국 등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정왕국은 동그라미 쳐놓고 그건 하나는 기억해놔. 정왕국. 정왕국은 누가 세운 나라야? 어느 때 누가 세운 나라야? 발해 멸망 후.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거야? 발해 유민들의 부흥운동 공부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발해 유민들의 부흥운동과 관련된 나라겠지? 자, 정왕국은 어느 때 누가 세운 거야? 발해 멸망 후 발해 유민들이 세운 나라라고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발해 부흥운동 하려니? 이따서 정왕국 정도는 하나 기억하라고 무조건. 정왕국.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냐? 압록강역이라고. 압록강 정왕국.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일부 발해 유민은 남쪽으로 남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가 후삼국 시대란 말이야. 아까 봤는데 고려 건국이 먼저야? 이게 먼저야? 발해 멸망이 먼저야? 고려 건국이 먼저야? 고려 건국이 먼저거든. 918년. 그럼 지금 926년에 망했잖아. 그래서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한 이후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남하하자 고려 왕건은 태조 왕건은 뭐야? 발해 유민을 어떻게 한다? 흡수. 그래서 어디로 편입된다? 고려로 편입. 그거 좋잖아. 이것도 의미가 있어. 이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은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라 이름도 뭐라고 한 것 같까? 고려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도 생각하는 게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발해 유민은 포섭하면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교류하지 않는 정책을 한다고. 태조 왕건이.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좀 있다. 그래서 고려로 편입됐다. 고려가 어떤 나라 계승의식이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고구려 계승의식. 고려 때 또 한번 보겠지 이거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발해의 정치야. 그래서 그래도 제일 잘 나온 거는 왕이니까 그 왕 네 사람 있죠. 거기를 더 집중적으로 해놓고 통치체제를 한다면 중앙통치체제 삼성육배에 관한 설명 있지. 거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